네, 간밤에 나스닥의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습니다. 속도는 조절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뉴욕장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그 속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고 올라갑니다. 나스닥의 하이킥이 여전히 저희 예상을 좀 빗나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키포인트 간밤에 뭐였을까요? 뉴욕장에서? 일단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은 강세, 뭐 S&P 500은 소폭 강세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지금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 어제 모두 다 소폭 올랐고 MS만 약보합, 소폭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 좀 보면은 태양광주인 썬던 같은 경우에 JP모건의 점유율 상승 전망에 따라서 6.2% 상승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어제 여진이 좀 이어져가지고 한 4.9%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다가 지금 잠깐 보니까 시간의 거래를 한번 봤어요. 네. 시간의 거래 봤는데 좀 특이한 주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차지포인트 홀딩스라고 미국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식인데 미국 충전소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 13% 강세예요. 그런데 뭐 뉴스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어쨌건 13% 강세라는 거는 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어제 이제 뭐 경제 지표, 고용 지표 좀 발표됐는데요. 8월 민간 고용은 3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60만 명인데 좀 많이 못 미쳤죠. 반토막이 나왔어요?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8월 ISM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59.9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58.5죠. 컨센 상회했는데 지금 7월 수치 대비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상승을 한 거는 지금 3월 달서부터 계속해서 이 PMI 지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추세가 좀 반전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특히 신규 수주 지표 같은 경우는 66.7을 기록해서 전월달에 64.9를 기록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상승하는 모습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산업 섹터는 여전히 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나타났던 둔화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5.6% 상승했고요. 임상 3상의 1차 평가 변수 충족을 인정했다 그런 소식에 이제 5.6% 상승했습니다. 모더나도 3.5% 상승했고 뭐 노바백스는 4분기 내로 이제 미국하고 EU에 긴급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통과됐는데 그 법안이 네. 인앱 결제 수단을 자사 앱스토어로 강제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애플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했다가 이제 애플도 나스닥처럼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앱스토어가 약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미한데요.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2%밖에 안 돼서 실적 타격은 이제 미미할 것이지만 다만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면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대신 대체 수단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대체 수단이 나타나더라도 지금 애플 유저의 이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목표 주가는 똑같이 그냥 $160 제시하고 있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도 뭐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울프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의 얘기도 있는데요. 아이폰 업그레이드 수요도 견조하고 그다음에 5G 네트워크 보급도 판매 전망을 좀 밝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2.28억대에서 2.32억대로 판매량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평균 판매 단가도 $824에서 $833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EPS도 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또 이제 미국 증시 랠리는 소수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킹스뷰 인베스트먼트의 매니저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금의 상승은
아까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빅테크주들 위주로만 이제 소수 대형주들 위주로만 이제 상승하고 있다.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안 좋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지금 같은 또 저금리 환경 하에서는 지금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지 않다는 또 주장도 나왔어요. 지금 저금리 환경을 고려할 경우에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미국의 지수를 보면서 복잡하게 종목 골라낼 필요가 있을까, 지수에 연동된 ETF만 담아도 정말 수익이 많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S&P 500 자체가 그냥 하나의 하이 퀄리티 주식 같다, 그냥 이것만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밸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받으면 한 위치라고 보세요? 저는 밸류는 미국 증시 밸류는 상당히 여전히 높다고 네. 봅니다. 그런데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이 강한 거는 빅테크 주식들이 강해서 강한 거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수 대비 지금 시장 벤치마킹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데 지금 심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식 사전이 그렇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주가 못 가고 오히려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네. 지수적인 부담으로.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지금 좀 계속적으로 빅테크 대형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초입부에 말씀하시는데 예상을 빗나가서 계속 상승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화요일인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시장 목요일에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 날에 바로 상승으로 돌려놨어요. 네.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네. 당분간은 계속 간다. 여기서 매도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뭐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 어떤 악재가 나와도 뭐 고용 지표 이렇게 안 좋게 나와도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어제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테스트할 거예요. 예.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기서 뭐 더 이상 신규 포지션을 확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는 고점 경신할 때마다 조금씩 저는 나누어 팟이라는 이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또 계속 이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뭐 나쁜 소식도 결국에는 좋은 소식으로 계속 포장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서부터는 고점 경신할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저점으로 내려왔는데 분할 매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고점 넘어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정확하게 나스닥만 고를 거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딱 그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나스닥이 또 최고치를 찍었을까라는 해석은 나름입니다. 나름이긴 한데 한 언론사 헤드라인에서 고용지표 부진의 나스닥은 최고가를 결국 찍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거든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정확하게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님. 시장에서는 어떤 재료겠습니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호재를 확실히 인식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민간 고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치 찍은 거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예, 아직까지는 호재로 인식하는 거고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 세력이 결국에 매도 세력을 지금 완전히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악재가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시장은 당분간 좀 안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소폭.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아주 그냥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이격도라든가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 있지 않으면 저는 당분간은 그냥 견조한 흐름. 그러니까 위에 상승도 많이 못 가지만 하락도 많이 못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스권만 유지만 돼도 선방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흐름 예상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지난달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민간 고용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지난달에. 그리고 나서 발표가 됐던 비농업 부분하고 실업률이 갑자기 좋아져서 이건 뭐야? 굉장히 당황스럽네라는 저희가 반전의 어떤 묘미를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을까? 또 반전의 드라마가 한편 써질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이건 봐야 아는데요. 네. 그거는 지금 저번 달에는 그렇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죠. 좋을 거라고 봤는데 너무 민간 고용이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오차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도 좀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 고용은 안 들어간 거거든요. 민간 고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저는 시장 예상치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72만 명 예상하고 있잖아요. 72만 명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요번에도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잠깐 봤는데 지금 데이터의 오차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갖고 내일 한번 다시 좀 찾아봐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서는 요것도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대입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셨어요. 네. 네, 결과치를 보고 지금은 안 좋은 게 또 호재로 해석이 되는데 좋아도 또 호재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악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시장의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반응까지 체크하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내려오기 직전에 발견하셨던 그 큰 힌트를 좀 대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전기차 스테이션에 관련된 그 종목의 흐름을 짚어주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갑자기 왜 그런데 그럴까요? 뭐 이게 네. 전기차 미국 전기차 관련 인프라 관련 주식이 대표적인 게 차지포인트 홀딩스하고 이제 네. 블링크라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블링크는 시간에서 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차지포인트 홀딩스만 강한데 물론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테슬라를 빼면은 70% 이상의 압도적인 뭐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종목으로 판단하는 게 그럼 더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이 종목으로 예. 흐름을 그러니까 파악하는 개별적으로 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그쵸. 같아요. 블링크랑 네. 같이 안 움직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지금 아무리 뉴스를 찾아봐도 모르겠어가지고 바이든이 하도 밀어줘서 아닙니까? 물론 전기차? 그 네. 인프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전기차 충전에 관한 법안도 이제 있으니까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갑자기 그렇게 오는 거 보면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도 전기차 관련 주식 충전 관련 주식 많이 올랐지요. 아파트 설치 의무화되잖아요. 네, 예. 원익PN이나 이제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원익PN이나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이제 상승하더라도 좀 써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식시장을 최근에 보면서 수소가 가면은 그날은 전기가 눌리거든요. 전기차가 가면 또 수소가 못 가고 자금의 두 쪽을 다 동시에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소 스테이션도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셨고 지금 전기차 스테이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투자자분들도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당연히 전기차죠. 전기차. 예, 예. 그거는 의심의 여지도 없고 이론 반박할 여지도 없습니다. 순서는 그러한데. 예, 네. 전기차가 나중에 이제 포지션을 친환경차의 포지션을 나중에 지금 예측을 해보는 보고서들을 보면은 네. 수소는 결국에 20%, 전기차는 80%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 쪽에 너무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들 높아졌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때문이고요. 예. 틈새로 이제 수소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소 이제 정부에서 현대차하고 또 그 이제 발표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테마성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택을 한다고 하면 틈새 공략보다는 전기차가 되새기 때문에 전기차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지금 네. 단기적인 테마는 또 수소가 또 있으니까 네. 그거는 수소 쪽에 또 집중할 때는 집중하시고 저는 알겠어요. 그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예. 투트랙으로 가도 괜찮겠네요. 네, 네, 그렇죠. 조금 더 예. 순발력 있게. 예, 뭐 조금 비중을 전기차에 좀 더 실른다든가 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전문가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선방을 했습니다.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에서 민간 고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깃들어 있었던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구간 속에서 종목들, 튀는 종목들 몇몇 종목들만이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 주도하는 패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기가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 모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대로 우리 시장에 대입해서 투자 힌트 함께 얻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